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환청이나 뭐 환각, 그리고 피해망상,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답답하고 우울하고. 마약 중독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뇌의 만성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끊을 수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1년 동안은 치료와 재발의 반복이었는데 이런 저도 700일을 버텨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 중독에서 회복하고 있는 25살 이동재라고 합니다. 2020년 8월 달에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선배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마초로 시작을 해서 점차 더 강한 자극을 주는 다른 여러 약물로 총 투약한 기간은 2년 정도 되고, 마약을 시작할 때는 그 한 번의 선택이 제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 경각심도 없었습니다. 처음 그 기억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느낌이랑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약을 또 다시 손대고. 15년, 20년 전에는 40, 50대 남성, 집에서 혼자 약을 투약하는 사람이 상당히 전형적인 마약 중독 환자였거든요. 지금 제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20대 초반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뇌의 성숙이 20대 초중반 까지 이루어집니다. 초기 성인기에 약을 하게 되면 정말로 이 과정 자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기 때문에 굉장한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나 이거 중독됐구나 라는 걸 못 느꼈는데 그 쾌락을 한번 맛보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고 머릿속에 온통 마약 생각뿐이었으니까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환청이나 뭐 환각, 그리고 피해망상,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랬었죠. 왜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좀 우울증, 도파민을 다 끌어서 모았어서 그런지 지금 3일째 연속 수면제를 안 먹으면은 계속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꾸거나. 각성제 계열의 약을 했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약이 안 들어오면 억제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아무 의욕이 없고 너무 무기력하고 집중도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 증상을 넘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시기, 금단 증상이 있는 시기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병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은 재발하고 치료와 재발의 반복이었는데, 제가 처음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달 동안 마약을 안 한 적이 처음이니까 나가면 마약 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퇴원하고 나서 그때 당시 함께 마약을 사용했던 친구를 만나니까 다시 마약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약을 끊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의지가 있다고 해서 쉬이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이 불안정한 시기를 입원 치료를 통해서, 또 입원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외래를 최대한 짧은 간격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오시면서 약물 치료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약 중독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뇌의 만성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질환은 당뇨병이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이 병원에 잘 가고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을 유지하듯이 마약 중독 역시도 병원에 오고 약물을 복용하고 또 마약과 관련된 생활 수칙들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충분히 되찾아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드디어 이제 일주일 만에 악몽 없이 수면제 먹고 잘 잤고요. 단약을 시작한 지 26일차가 됐어요. 드디어 단약 100일이에요. 이제 정신과 약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단약 470일인데 오늘은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약 생각이 한 번도 안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단약을 한 지 700일 정도 됐는데 처음 입원했을 때는 입원비랑 다 해서 240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은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외래를 다니고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마약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되어가지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치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단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2주 만에 뵙죠? 네. 내가 지금 끊었다, 자신 있다, 나는 잘 가고 있다 할 때가 제일 걸려 넘어지기 좋은 때다. 마약 중독은 어느 날 환자를 보낸다고 해서 뚝딱 하고 치료를 해낼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정신과 전문의뿐 아니라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약 중독으로부터 회복한
회복자 상담가의 존재가 필수적인데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마약을 했을 때는 마약이 주는 자극밖에 모르다 보니까 주변 것들이 안 보였어요. 제가 이 치료 공동체에 입소를 해가지고 사람들과 시간을 점차 보내면서 풍경의 아름다움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이나 일상의 행복들을 좀 경험하게 되면서 마약이 주는 쾌락이랑 자극보다 이게 훨씬 더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저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저 끝까지 마약 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사람들이 병원 안 가고 제 경우에도 병원 안 갔고 마약 회복 지원가로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금 다니고 있고 마약 회복 지원가 양성 과정도 지원해서 열심히 교육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운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지금처럼 공부든 일이든 주어진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말투, 행동, 주변 환경, 그 삶을 대하는 관점이나 태도 등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처음으로 뭔가 열정적으로 공부해보니까 제 삶에 대입도 해보고 재미도 느끼고 저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인 것 같아요. 마약 중독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당뇨라는 질환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관리를 하면서 사는 질환이듯이 마약 중독 역시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투약으로도 신경세포와 뇌회로에 영구적인 변화가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평생토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그 NA 리딩 가이드에서 마약의 끝은 교도소, 정신병원 혹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같은 청년 아니면 청소년들이 사회로 다시 나와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조건 끊을 수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1년 동안 단약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저도 700일을 버텨냈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병원이나 가족 아니면 관련 기관이나 주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도 청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우리가 이 감염된 사람들을 개인의 도덕적인 일탈로 여기고 손가락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은 감염이 더 퍼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의 마약 중독에 대한 인식이 현재 2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약 중독을 합법화하자거나 아니면 긍정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 사용은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이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법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재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회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